직장인에게 필요한 말들. 열심히 일하되 절박하게 하지는 마세요. 일과 삶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들은 집중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과 절박하게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에너지가 집중되어 필요한 물자가 효과적으로 공급됩니다. 반면 절박하게 일할 때에는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힘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에는 목표를 잘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절박하게 일할 때에는 허둥지둥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에는 완성 시점이 명확하지만 절박하게 일할 때에는 막연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일할 때에는 좋은 기분으로 하지만 절박하게 일할 때에는 공허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에는 계획이 있지만 절박하게 일할 때에는 급해 보이는 일부터 피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열심히 할 때에는 최적의 아이디어를 따르지만 절박하게 일할 때에는 처음 떠오른 불확실한 생각에 매달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절박하게 일하는 것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절박한 기분이 들면 사람은 명확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면하게 일하되 절박하게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젊었을 때는 스스로 쿨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곤 합니다. 내 안에서 나의 허점을 찌르고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비평가가 있는 듯합니다. 이는 자체적인 편집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존재하는 상급자들의 횡포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안에 있는 자아가 스스로에게 훨씬 잔인하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의 자아는 기회도 주지 않고 아이디어의 퇴짜를 놓고 책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이디어를 회의에서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아는 약간 색다른 아이디어를 굳이 모험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감 전까지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뻔해 보이거나 비웃음을 유발시킬까봐 혼자만 간직하곤 합니다. 일의 초반에 이런 식으로 자체 편집을 가하게 되면 작업에 대한 에너지가 억눌려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진행하면서 편집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우선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고 수정은 나중에 하세요. 아이디어의 실행 과정에서 너무 이르게 자체적으로 편집하지 마세요. 어떤 생각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유하도록 해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은 많은 조직에서 무슨 이념처럼 쓰이곤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열정을 갖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강한 인상을 남기긴 했지만 거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속한 세상의 한켠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거시적 변화는 미시적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과 용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가며 주변 사람이 각자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발전하도록 자극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함에 안주하지 말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시적인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해 변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 주변의 미시적 문제들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 주변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을 소명으로 삼아 보세요. 일과 휴식에서 완전한 자유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 창의적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경계선을 두지 않으면 어떤 창의적 노력도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뢰를 할 때나 운영을 할 때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직종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들은 여러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든 사업가든 예술가든 실무직이든 해당 직종의 기본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직종에서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활동해 왔는지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칙을 버리고 싶어 하지만 그 원칙이 존재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체로 효과가 있습니다. 원칙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먼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칙이 왜 효과적인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창의적 돌파구를 성취하는 훌륭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 원칙의 존재 이유를 먼저 이해하고 고쳐야 합니다. 어떤 원칙을 깨뜨리려고 시도하기 전에 그 원칙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을 통한 방법들은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며 상대방이 오히려 꼼짝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이 틀렸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이러한 변화가 왜 그들에게 유익한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그의 적이 아니라 그의 성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타인의 행동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면 분명히 잘못을 지적해 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성장을 돕는 인식을 주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직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이 변화를 원하도록 언제든 도울 수 있습니다.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분 정도 앉아서 생각이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게 놔두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때에는 일에 대해 생각하다 그와 맞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계획에 관해 번뜩이는 방법이 떠올라 급히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멍한 상태로 돌아가세요. 이러한 행위의 핵심은 앉아서 정신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그저 내버려 두고 무엇이든 떠오르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아이디어 중 일부는
이러한 시간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분주한 일과 중에는 머릿속에 시끄러운 것이 많아 자신의 목소리가 내는 내면의 속삭임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 전략적인 멈춤을 시행할 때 이러한 속삭임들은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고요한 시간에는 일을 처리하느라 분주했던 때에는 느낄 수 없었던 자신의 진짜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일시 멈춤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실패는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최근 실패 사례는 언제였습니까? 색다른 식사 메뉴를 시도했는데 맛이 없었다거나 게임을 달성하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선택한 것에 자신의 많은 부분을 쏟아부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최근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실패는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기 때문에 마지막 실패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맡는 한편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이것은 성공에 가깝다며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삶의 실패가 없었다면 도전이 필요한 어려운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이 감당치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한계점의 끝에 도달했을 때 좀 더 자신을 더욱 몰아붙인 후에 운동을 마쳐야 합니다. 이런 식의 훈련을 통해 다음번에는 역량이 좀 더 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를 겪지 않으면 우리의 역량은 늘 그대로입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영영 알 수 없게 됩니다.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지나치게 안전한 일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에너지를 특정 목적에 썼다면 반드시 삶에서 다른 요소를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업무, 지나간 계획, 중복되는 일정을 정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가지치기도 존재합니다. 유효 기간이 끝났으므로 정리해야 하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관계의 정리는 서로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직장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한탄하기 위해 같이 차 마시는 시간을 원할 수 있고, 학창시절 동기가 일 끝나고 술집에서 지난 시절을 회상하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이 나쁜 것은 아니며 한때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만남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면 더 만족할 만한 관계들을 위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치기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깨버리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시들었다고 느껴질 때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열정을 좇기 위한 에너지가 확보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집중의 시간과 산만함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싶은 주제를 놓고 백과사전을 꺼내고 여러 지면을 뒤적거리고 결국 찾아내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래된 정보인지 의심해 봐야 했습니다. 아니면 도서관에서 원하는 신문 기사를 찾을 때까지 수백 개의 필름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있는 방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클릭 몇 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호기심을 느끼거나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즉시 검색을 통해 의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필요한 클릭이 불필요한 클릭으로 이어져 우리를 시간 낭비와 산만함이라는 벙커에 빠뜨리곤 합니다. 주의가 흐트러졌다고 해서 가시적인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그 산만함은 일의 집중력을 깨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셈입니다. 클릭을 반복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작용을 억제하려면 작은 메모장을 통해 일하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색하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메모해 놓고 나중에 휴식 시간에 찾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관한 기사를 읽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볼 수 있도록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관심사항을 메모해두고 그것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산만함을 위한 시간을 설정해 그때 마음껏 즐겨보세요. 작업을 옆길로 새게 만드는 작은 방해 요소들을 주의하세요. 무엇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창의적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자신의 설정과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실제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 의견의 핵심을 전달하지 못하는 문구, 문제가 있는 회로들을 해결할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창의적인 작업의 본질입니다. 정신이 항상 일에 머물러 있고 일에 대한 생각이 어디를 가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예상과 결과물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불만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안감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켜 여러 부작용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장력이 항상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합당한 불만족은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작업성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더욱 연마하게 만듭니다. 예상과 결과물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이 자신을 성장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완벽해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결과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사람은 행동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맞는 길을 알아낼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알고 있는데 자기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점점 더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우리가 자신을 아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무엇이든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재능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그것에서 오는 저항을 느끼고 저항에 대한 대응법을 배우고 방법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러한 순환을 반복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자질과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행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행동은 목표를 달성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꿈과 관련된 주변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하곤 합니다. 그들은 예술과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게 되면 맞이할지 모를 위험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작가 대신 편집자를 선택하고 음악가를 동경하던 사람들은 기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예술가들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바람에 자연스럽게 이끌리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타고난 예술가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술은 재능이 아닙니다. 용기가 예술가와 주변인으로 가릅니다. 주변인이라는 용어는 예술의 영역뿐 아니라 실패의 위험을 피해 안전한 방식의 꿈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쉽고 덜 위험한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역량보다 작은 일에 안주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용기 있는 사람은 무대에 오르고 용기 없는 사람은 아래에서 박수를 칩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확실할까? 이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표면적으로 지혜로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보면 두려움에 쌓여 자기를 보호하려는 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자신의 보호는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로 정반대 지점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두려움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지만 두려움은 오직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혜는 행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현실적 감각으로 파악하지만 두려움은 실패를 과장되게 인식합니다. 두려움은 정확한 사실 앞에서 소멸하고 지혜는 번성하게 됩니다. 지혜도 비용은 계산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동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두려움은 자기 보호를 위해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지혜와 두려움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세요. 두려움은 종종 지혜로 위장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를 남에게 의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마법을 부려 현재 업무에서 한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구성원들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이라든가 우리가 더 좋은 의뢰인을 만나게 되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대부분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싶다거나 우리의 이름을 크게 알리기 위해 좀 더 규모가 큰 의뢰인과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방해 요인보다 미래 가능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한계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와 기회를 주체적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능숙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의 사각지대에 효과적이며
단순한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당신에겐 잘 보이지만 내가 못 보고 놓친 문제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잠재적 문제를 이미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말해줘도 될지 망설여져 문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다른 사람이 보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통찰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이같이 도울 준비를 하고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창의력과 리더십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